안녕하세요. 티나샛별입니다. 티나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 살이 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주 월, 화, 수에 백패킹을 다녀왔거든요. 내일도 어디 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내일은 상해로 가서 한 3주 정도 있다 올 예정입니다. 아니 진짜 진정한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일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18개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놀러 다니세요. 해외를 누비면서 다니시는데 공간임대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화를 해나갈 수 있다. 저는 진짜 하루에 10분도 일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수익이 월급 그 이상의 거를 만들어내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아니 그리고 아까 지금 만나자마자 저한테 막 자랑을 하셨어요. 이번 주에 막 돈 엄청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금이 7월이잖아요. 근데 2학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엄청 한국에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 4개월 단위로 부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영업을 시작해서 방들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4개월짜리 풀부킹을 거의 8개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한 4천만 원 정도? 네, 그렇게 이번 주에만 났습니다. 아니 일주일 만에 4천만 원이요? 진짜 웬만한 직장인들 연봉인데 와 진짜 네. 놀면서 잘 벌고 계시네요. 그러는 샛별님은 네. 이번에 또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수익이 그새 또 엄청 느셨더라고요. 지금 퇴사한 지 이제 1년 되셨나요? 1년 조금 안 됐는데 이미 월급의 몇 배 이상은 벌고 있습니다. 방도 하나도 안 빈다고 하더라고요. 공실난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자랑하려고 뭐 그런다기보다는 그거 방 하나 빌려주는 걸로 뭐 얼마나 벌겠어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유의미한 수익을 큰 공수 들이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만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직장을 10년 이상 다녔는데 어쨌든 직장에서는 내가 좋든 싫든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돼요. 같이 일할 사람을 제가 고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제가 같이 일할 사람을 픽할 수가 있다는 점. 또 이렇게 해서 플러팅을. 네, 이 플러팅으로 티나쌤을 겟했습니다. 영광으로 되었고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정말 인생의 대부분이잖아요. 인생의 3분의 1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원하는 장소에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다는 점은 너무 뭐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공간임대 사업의 장점 세 번째는요. 바로 우리한테 돈 주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고객이랑 전화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오로지 메시지로만 주고받았고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던 아니면 사업을 하던 어쨌든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 좀 값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임대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권력 관계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해봤자 메시지로 주고받는 거 정도가 다이고 그 메시지 또한 대부분 다 예약 메시지로 나가고 그거를 보고 그냥 알아서 체크인, 체크아웃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통을 할 일이 크게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대부분 한 80%의 예약은 아무런 소통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죠. 네 번째는 월세 수익을 2배 이상 높게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중에 경매로 다가구를 받으셨는데요. 그때 이제 월세 60만 원만 받고 싶어 하셨거든요. 거기가 역에서도 멀고 약간 서울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60만 원이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좀 예쁘게 가성비로 스타일링을 해서 단기 임대 그러니까 3, 400대 올려보자 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받고 계세요. 순수익 120만 원
이상을 벌고 있기 때문에 한 층만 오픈하셨다가 위에 층도 오픈을 하셨어요. 월세 대비 2배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임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임차를 저희가 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대를 해주는 식으로 프로세스가 이어지는데, 만약에 임대인 분이 직접 이 공간임대 사업을 하시는 상황인 거면 그 시너지가 정말 더 엄청나는 건 거죠. 받으시는 월세의 1.5배에서 2배까지는 못해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매 받고 매도를 내놨는데 그 공실 동안 단기 임대 돌리시는 분도 제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티나님도 맞아, 얼마 전에 경매 낙찰 받으셨잖아요. 경매로 제 첫 주택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셨어요. 맞아요. 공간임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물건을 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익숙해져요. 부동산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알 기회가 많아지고요. 지금 수강생 분들도 입지 조사를 하면서 부동산에 막 관심을 갖고 여기서 뭘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부동산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부동산이 못해도 1억은 있어야 된다, 2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진입 장벽을 확 낮춰주는 어떻게 보면 스태핑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너무 좋은 말만 했는데 그럼 이제 단점을 얘기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수익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예요. 공간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빌려줄 수 있는 방은 정해져 있고 상한선이 있다는 점이 어떤 분에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공간임대는 그런 성향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이거는 일종의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금 들여놓고 그리고 좀 처음에 세팅하는 비용 들여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어느 정도 일정량의 그 수익 그거 보고 하는 거라서 사업이라기보다는 투자에 가깝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사업과 비교할 게 아니라 다른 투자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은행에다가 적금 같은 거 들면은 거기에 넣으면은 연 수익률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진짜 많이 받아도 3%대예요. 진짜 높게 받아도 5%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텐데, 근데 이 공간임대 수익은 사실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월 평균 수익률이 10%예요. 보증금 대비 예를 들어 1,000만 원 내가 놨으면 저는 100만 원 벌 거를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연으로 환산하면은 120%인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하고 있는 그 투자랑은 비교도 안 되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보증금은 돌려받는 금액이잖아요. 보증금 제하고 세팅 비용이랑 중개사 수수료 이런 거 해서 200만 원 든다 치면은 연 600% 수익률이에요. 또 이제 저희가 단점 얘기하다가 일로 왔는데, 어쨌든 사업을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한이 정해져 있으니 아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었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공간임대의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제가 너무 나태해집니다. 맨날 누워 계시고 우리 일하러 가서도 먼저 눕고 보잖아요. 빨리빨리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속성의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전 진심으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또 돌려서 말을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뭔가를 처음에는 딱 이제 도파민이 돌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갈수록 약간 좀 흐리흐리 멍텅해지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런 성향한테 너무너무 잘 맞는 사업인 거예요. 맞아요. 공간임대가 처음에 매물 구하고 세팅하는 그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80%의 에너지를 다 쓰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자동화 운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나태한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18개씩 단기간에 오픈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랑 비슷한 성향이시면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세 번째 단점은, 단점이라기보다 약간 우려하시는 건데, 약간 진상 고객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 파손하거나 훔쳐가거나 오염시키면 어떡하죠?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1년 만에 TV를 파손하고 가신 고객님이 계셨어요. 삼삼엠2는 보증금 제도가 있고 에어비앤비는 에어커버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TV 파손하신 분이 보증금을 저한테 다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TV로 구입을 했고요. 맞아요. 사실 공간임대를 하면은 되게 다양한 게스트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저도 만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많이 접했었는데, 사실 크리티컬하게 진짜 이 사업을 위태롭게 만들 정도의 그런
그런 심각한 상황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샛별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보증금 제도 아니면 플랫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에어 커버 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제 게스트가 집에 와서 뭘 파손시키고 갔어요. 아니면 집에서 안 나가요. 등등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다 대비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고객 스트레스는 거의 없거든요. 고객 스트레스보다 사실은 저 직장 상사 스트레스가 저는 훨씬 큽니다. 저희 둘의 기준으로는 직장 다닐 때 상사나 동료로부터 받던 스트레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그거에 비하면 진짜 이건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공간 임대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 입장이라면 저희와 성향이 비슷한지를 기준으로 그걸 판가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게으르고 초반 에너지가 좋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100% 추천합니다. 단점 생각하는 게 좀 힘들 정도로 정말 만족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는 일은 정말 잘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모두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작해보시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